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집 PD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강남 테슬라 스토어예요. 원래 강남에 테슬라 스토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사동 딱 한남대교 넘어와서 강남 들어오자마자 있었거든요. 저도 시승 때문에 거기 신사 스토어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지만 거기는 되게 깔끔해요. 이쁘고 쾌적하긴 한데 뭔가 테슬라스럽지는 않은 느낌? 거기에 테슬라 로고를 떼고 다른 수입차 업체가 딱 부스를 차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수입차의 전시 공간과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우리 테슬라 하면은 뭔가 선제적인 하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전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생긴 강남 스토어는요,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벗겨진 적나라한 이런 모델도 전시를 해놓고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전시를 해놨는데 무엇보다 GD가 타는 바로 그 차 사이버 트럭이 여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남 스토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우선은 테슬라에서 현재 국내 판매 중인 모든 차량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델 Y, 모델 3, 모델 X, 모델 S. 테슬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상 스토어가 하는 역할은 테슬라의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이 직접 와서 실물 보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기술력이 어떤 건지 살펴보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스토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사 스토어는 제가 다른 수입차 전시장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있는 건데, 이번에는 테슬라가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우선 전시장에 들어오면은 바로 딱 보이는 게 이 모델입니다. 테슬라에선 이거를 바디 인 화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거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느냐, 보닛 부분에 보시면은 외판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하부도 보시면요, 이 플랫폼 하부 쪽에 파란색인 거 보이실 건데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붉은색이 보이고 A 필러랑 천장 부분, B 필러 쪽까지 해서는 빨간색으로 해서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재를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A 필러라든가 B 필러,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프레임 바깥쪽 부분하고 이쪽이 이제 승객석하고 딱 통하는 벽이잖아요.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저 빨간색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승객석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가 초고강도 강철을 사용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그것보다는 살짝 무른 고강도 철을 사용한 곳이고요. 테슬라 모델 3, 제가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가볍거든요. 전기차 치고는 상당히 가벼운 무게예요. 그것을 위해서 테슬라는 이 하얀색 부분은 전부 다 알루미늄을 썼다고 합니다. 은색,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스틸 재질인데 군데군데에 따라서 강도는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충돌을 했을 때 앞에 전기 모터가 있고 프렁크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차량이 밀려 들어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승객기 있는 부분에서는 초고강도 철이 딱 지켜주면서 더 이상 안쪽으로 충격이 들어가지 않게끔 막아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혹시 이게 기가 캐스트가 들어간 건지 여쭤봤는데, 기가 캐스트가 이제 모델 3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모델 Y부터 적용이 돼서 모델 Y의 바디 인 화이트를 꼭 데려다 놓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은 테슬라 로고로 전시되어 있는 이게 바로 테슬라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실물로 보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저 원통형 배터리가 여러 개가 수르륵하게 꽂혀져 있어서 큰 배터리 팩을 구성하고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 딱 봐도 모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직류 전력을 교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인버터고요. 이 큰 덩어리가 바로 감속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테슬라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거 뭐죠? 풀 셀프 드라이빙, FSD죠. FSD를 관장하는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시됨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좀 기술적인 느낌들을 조금 더 과시하는 이런 구성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막 보셔가지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딱 한눈에 봐서 아, 이래서 테슬라가 남다르구나, 이렇게는 안 되겠죠. 예.
제가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딱 눈에 보였을 때 뭔가 테크놀로지 하잖아요. 아, 확실히 테슬라는 다르구나, 기술의 테슬라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끔 전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테슬라는 어쨌든 결국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테슬라를 구매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되게 다양한 MD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MD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상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 가격이 되게 비싸다. 옆에 있는 게 좀 더 싸네요. 129,000원. 아, 이 후드가 일단 가장 싸네요. 11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가방도 있습니다. 가방이 385,000원이야? 사실 저는 이런 거에 좀 좋아해요. 모형 같은 것들. 그래서 세미 트럭부터 해서 사이버 트럭, 모델 S, 모델 3, 모델 Y, MD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도 현장에서 구매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쵸. 테슬라 하면은 슈퍼차저가 이렇게 있어야죠. 기존에 다른 전기차를 타보셨던 분들은 아마 테슬라 슈퍼차저 경험하시면 되게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편해서. 진짜 이게 너무 가볍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가볍고 꽂기도 너무 편해요. 그래서 테슬라 타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제일 만족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충전 환경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거, 저는 이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장 궁금한 거는 바로 이 녀석이겠죠. 사이버 트럭. 특히 GD가 출국을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갈 때 공항 패션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물건일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사이버 트럭을 실물로 보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크기가 되게 압도적이고, 제가 자동차 디자인 설명할 때 프로포션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거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프로포션에는 대입이 될 수 없게 생겼어요. A필러에서 천장까지 갑자기 이렇게 확 꺾여지는 이런 형태의 차가 어디 있었어. 생긴 것만 봤을 때도 정말 놀랍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긴 합니다. 일단은 디자인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네. 디자인을 살펴보는 게 사실 뭔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LED로 한 줄로 쭉 빛나고 있는 거 주간주행등이라고 합니다. DRL이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지금 헤드라이트가 안 켜져 있어서 그런데 거의 숨기듯이 들어가 있어요. 이쪽이 헤드라이트, 이쪽이 방향지시등의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차량을 전면에서 봤을 때 딱 보이는 거는 이 DRL밖에 없어요. 캐릭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워낙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 외철판을 그냥 철이 아니라 스테인레스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장도 별도로 안 하잖아요. 그냥 스테인레스의 결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잔기스 같은 거 놔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하죠. 일단 부식 자체가 없고요. 대신에 일반적인 차량들을 생각했을 때 철판 부분을 동그랗게 말거든요. 동그랗게 말아서 날카롭게 노출이 안 되어 있게끔 하는데,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에는 성형이 조금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 같은 것들이 다 보이게 가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독특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독특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살짝 아찔하다는 느낌도 있죠. 겨울이니까 눈도 많이 오고 빙판길도 있고 이런데 막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하필이면 머리가 이런데 팍 찍힌다.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나름 다 동그랗게 마감을 하려고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딱 봤을 때는 살짝은 날카롭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네, 범퍼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 같아요. 네, 견인고리 같은 것들도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유리창의 면적이 웬만한 빌딩 측면의 유리창만큼 넓지 않을까요? 이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돌방이라든가 그런 거 맞으면은 유리창 가는 비용도 제가 봤을 때 이거 수백만 원 깨질 것 같거든요. 유리창의 면적이 장난이 아닌 만큼 와이퍼가 미쳤습니다. 급할 때는 호신 무기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흉기급 아닙니까? 이 큰 유리창을 저 싱글 암 와이퍼 하나 가지고 다 닦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던 기존의 자동차랑은 뭐 하나가 맞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와, 사이드 미러가 삼각김밥입니다. 모양이 그냥 세모꼴이거든요. 근데 이 세모꼴이
측면에서 봤을 때 사이버 트럭의 느낌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슬림하게 비껴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이버 트럭의 측면부를 형상화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사이드미러의 디자인 상당히 잘 채택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A필러가 눕혀진 상태로 좀 길게 있다 보니까 쪽창의 크기도 되게 커요. 제 손바닥 이렇게 갖다 대도 이 정도가 다 남는 면적입니다. 운전석 헤드룸보다 살짝 앞에서 천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부터는 완만하게 쭉 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타봐야 될 것 같은데 2열 헤드룸 공간은 상대적으로 좀 좁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쭉 떨어지는 라인이 베드 쪽까지도 계속 같은 각도를 유지하면서 떨어졌다가 베드 도어 있는 부분에서 직각으로 딱 떨어지게 끝나죠. 범퍼 부분에 플라스틱과 맞춰서 클레딩 같은 경우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기에다가 카메라 숨긴 거 봐봐요. 디자인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차량의 측면 하단부 쪽까지 쭉 연결되었다가 뒷바퀴 클레딩까지 쭉 이어서 가죠. 휠 타이어의 크기도 상당히 크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냥 휠 커버라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고무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를 또 들추면은 안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휠이 있어요. 타이어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올터레인 타이어를 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285, 65에 20 상당히 크죠. 후면부 쪽도 쭉 일자로 되어 있는 리어 램프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베드 도어 있는 부분까지 쭉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뒤에도 그렇게 꾸몄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기교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래서 멋있다고 해야 될까요? 베드 잠깐 열어보면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열리는 형태예요. 제가 잠깐 살짝 들었다가 놔도 스르륵 하고 부드럽게 열리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산 픽업하면은 항상 그게 있거든요. 베드에 올라타기 위해서 범퍼 양 끝에 뭐 계단 같은 게 있었어. 그 계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해서 베드로 올라가야 할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사이버 트럭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핸드폰하고 연동을 해서 뒤쪽에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를 쫙 낮출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베드의 접근성을 좀 높인 것도 있고요. 다른 픽업 트럭들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휠 하우스 부분이 베드 내에서 돌출되어 있거나 하지가 않거든요. 되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베드 쪽에 있는 조명, 이 조명까지도 LED 한 줄로 해서 되게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빛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전기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베드 아래쪽에 또 이만큼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게 내연기관차에선 여기에 배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 밑에 프레임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연기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납 공간이거든요. 수납 공간의 깊이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V12를 위한 단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볼트별로 있어요. 막 110볼트, 120볼트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을 통해서 이 위에 덮개를 전동식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거, 이것도 테슬라에 수명으로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확실히 이 미국이 픽업 트럭의 본 고장이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을 만들면서 이 안에 내용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서 일반 내연기관의 픽업 트럭과는 다르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사이드 스텝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딱 올라타면 되고, 그다음에 프레임레스 도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생각보다 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보면은 확실히 테슬라예요. 뭐 기교가 없어요. 그냥 쫙 수평의 레이아웃에다가 큼지막한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 딱 박아놓고 끝. 스티어링 휠도 진짜 작아요. 테슬라 레터링이라든가 테슬라 로고가 들어간 게 아니라 사이버 트럭에 사이드 뷰를 그냥 딱 넣어놨죠. 역시나 별도의 레버 같은 것들 없습니다. 방향지시등이라든가 뭐 라이트라든가 다 이쪽에서 작동시키는 거고요. 잠깐 켜볼까요? 이게 전시 모드에서 켜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켜질 것 같거든요. 프렁크 오픈도 안 되네요. 프렁크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전시 모드여서 작동되는 게 없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2개가 있고 컵홀더 있고요. 센터 콘솔 공간도 제법 널널하게 있습니다. 가운데 수납 공간도 이 아래쪽에
상처 안 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실용적인 디자인이면서도 되게 멋있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이드미러가 조금 작긴 해요. 디자인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근데 차량이 원체 길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미국 차잖아요. 평면 거울 형태거든요. 그래서 화각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테슬라니까 당연히 뭐 좌측 방향지시능을 넣거나 했을 때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의 화각 자체는 조금 좁지만은 뭐 크게 문제는 없겠다. 글로브 박스를 와, 글로브 박스가 이렇게 서랍식으로 열리는군요. 다들 그냥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닫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걸 또 누르면 또 닫히는 것도 있습니다.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가죽 소재로 잘 되어 있고 이 위에 부분 소재도 나쁘지 않아요. 가죽 소재인 것 같고 이 위에 부분도 그렇고 이 아랫 부분도 되게 푹신푹신한 소재들을 많이 써서 소재감은 이 하단 쪽으로 오면 확실히 플라스틱이긴 한데 픽업 트럭은 또 이런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2열 헤드룸이 조금 좁을 것 같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얼추 시트 포지션이 맞았거든요. 이 상태로 한번 뒷좌석 넘어가 볼게요. 레그룸이 주먹 하나, 둘, 셋. 주먹 3개 들어갈 정도로 좀 널널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를 제가 제일 낮추진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발 공간도 상당히 여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트를 아마 제일 낮춰도 발 공간이 여유로울 건 게 시트 레일이 되게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2열에서 헤드룸이 되게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엉덩이를 시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허리를 좀 꼿꼿하게 세우고 앉고 있는데 머리카락이 스치면 스쳤지 아마 머리가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센터 콘솔 박스 뒤편으로 해서 2열을 위한 또 별도의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냉방이라든가 오디오라든가 다 이런 걸로 조절 가능하고요. 시트백 포켓 달려져 있고요. 열선 시트 정도만 있는 것 같네요. 통풍 시트 같은 것은 안 보이고요. 센터 암레스트가 없나 보네요. 일단은 안 열리는 걸로 봐서 센터 암레스트는 별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산 픽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2열 시트의 베리에이션 자체를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건데 원래 여기 줄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 방석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딱 들어 올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되게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전시 모델이라서 그런 것들은 빼놨나 봅니다. 아무래도 내구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까지 전부 다 보여드렸고요. 일반인 분들한테 공개가 되는 거는 7일부터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슬쩍 미리 와서 보는 건데 사이버 트럭이 됐든 아니면 진짜 테슬라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이든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T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